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사건, 그러니까 2017 고합 194 사건에서 결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삼성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묶여 있는 그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다가 뇌물을 주었다 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판결이죠. 그런데 그 뇌물을 준 액수를 보면은 우선은 그 재단 관련 사건은 완전히 무죄 판결을 하였고, 승마 지원 관련해서 73억 원, 약간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센터 관련해서는 16억, 이것을 뇌물로 공여한 그 총액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뇌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 둘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법률 위반은 결국은 이 뇌물과 관련해서 다시 법 적용을 한 것이지요.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뇌물 안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액수로 보았을 때. 그런데 이 승마 7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 3필 값입니다. 그것이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원은 단지 말 3필을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승마 지원 73억 원이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을 한 이 부회장 측의 그 죄는 말 3마리를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것이 뇌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확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3마리를 준 것이 사실인가, 또 이렇게 말 3마리를 준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 3마리를 받고 싶었던 것인가, 그 말 3마리 값을 7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해서 최순실과 공모해서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세세히 짚어보기로 하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런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자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런데 먼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합의를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을 때 그 판결을 애초에 믿지 않는다. 내 생각만 옳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고 하면은 어떤 합의도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법원이 판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판결을 하면, 그래서 그 피고인이 만약에 그 구속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형 집행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것을 부정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 권력이고 국가 권력은 실제합니다.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억울함이라든지 혹은 좀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 여러분들이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당연한 법적 제재가 시행된다는 것을 보아도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을 때 판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저 집안에서 혼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불과합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법 논리로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혹시 논리적으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 법원은 다음 또 법정이 열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타당하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간혹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만일 그러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법 이론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결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필요도 없고 또 다음 재판을 항소라든지 뭐 이런 다음 재판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가 불가능해지죠. 그럴 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무력, 폭력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폭력밖에 없다, 이제 싸울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이 나라는 질서 정연한 나라이고 폭력이 지배하고 폭력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판결도 법관을 어떻게 법관에게 가해를 하겠다. 법관을 앞으로 그 법관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쫓아내겠다. 이런 그야말로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피하기를 바라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윤선 씨 같은 경우 이제는 씨라고 불러도 되겠죠. 조윤선 씨를 조윤선 전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한명숙 씨를 한명숙 전 총리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나 나는 국민을 더 높이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직을 붙여주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윤선 씨, 한명숙 씨라고 부르면 충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한다고 비난을 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하는 소리까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의 소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엄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기에 그가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 심하게 말해서 불량배라고 한다면 그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하면서 어길 때에는 탄핵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적으로 인정된 지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언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판결 2017 고합 194라는 판결은 판결 자체에서 이 부분은 나는 찬성하고 저 부분은 반대하고 하면서 판결을 고쳐라 하고 공적으로 요구하면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법 절차에서 만일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그러한 결과를 거두고 싶다면 이 판결을 토대로 거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우리 요번에는 그 영재센터는 아직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마 지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승마 지원에는 그냥 명확히 말해서 말 3마리 사건입니다. 오직 말 3마리를 최순실에게 사서 넘겨줬다 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승마 지원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뇌물 하면은 말 3마리로 통일을 하기로 하죠. 이 법원에서 설명자료를 내놓으면서 판단을 한 것을 한번 정리를 더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 측에서 대통령 측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 유죄다. 그 승마 지원은 말 3마리. 영재센터 지원한 것은 유죄다. 영재센터 지원 전액. 그런데 그것이 16억이라고 했습니다. 재단 지원 무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가령 이 부회장이 말 3마리를 최순실에게, 그러니까 최순실과 대통령을 이번에는 법원이 묶어서 봤습니다. 한 팀으로. 이쪽에 주었다고 할 때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이 될 때는 이 말 3마리의 직무집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 3마리를 줄 테니까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위해서 특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그것이 대가성이죠. 거꾸로 말해서 대통령은 내가 이 일을 해주면 말 3마리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대가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번 이 재판부는 조금은 독특한 논리를 먼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수뢰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게 되면 기업인은 가볍게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범죄가 그 증례죄라고 해서 뇌물을 건네준 데 대한 유죄 판결을 한 것이죠. 이때 만일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수례죄,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피고인, 뇌물을 갖다 주는 피고인이 이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인식을 했는가 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기업인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이 뇌물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나도 뇌물을 주고받고 이런 어떤 그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뇌물을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 기업인이 뇌물을 주고 싶지 않아도 자기는 법을 지키고 싶어도 눈치를 봐서 그래서 내가 이 뇌물을 거절하면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무엇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준다기보다는 그냥 환심을 살 수 있을까 해서 뇌물을 주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법원은 이 두 가지 경우는 삼성 측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직무집행의 대가와 무관한 동기일 때는 대가성을 부정한다고 한 부분이죠. 그 예로서 막연히 선처를 기대한 경우 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서 그러한 것을 피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 경우는 이것은 예시이고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생각으로 뇌물을 달라고 했을 때 주었다면 증례죄를 인정할 수 있는 대가성에서는 빼겠다. 이렇게 법원이 미리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요구형 수뢰죄, 그러니까 요구형 삼성의 입장에서는 증례죄죠. 요구형의 상황에서 증례죄를 범하게 된 이 피고인, 이들에게는 어떤 때 대가성을 인정하느냐를 명확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대통령과 대가 관계에 대한 합의를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말 3마리이죠. 그러면 또 하나는 법원에서는 삼성이 받을 그 대가, 삼성이 원하는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 두 개가 서로 맞바꾸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두 개를 맞바꾸겠다. 다시 말해서 말 3마리를 최순실에게 주면 삼성이 지금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필요한 그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두 사람이 합의했어야 한다. 이것이 법원이 제시한 대가성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법원이 한 가지를 더 설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특이하게도
특히 이것이 지금 승마 지원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국정 수행으로 보인다 이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 국정 수행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부회장이 대가를 줄 필요가 없죠. 대가를 준다고 해도 뇌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뇌물이 되려면은 대가를 받고 대통령이 그 국정 수행을 한다고 보여야 하는 것이죠. 구분이 명확히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말 3마리를 주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그 직무집행을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밝힌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이 이 말 3마리를 주고 그 대신에 특정 행위를 해주기로 어떤 행위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어야 한다. 그 합의는 막연히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혀놨을 때는 합의는 증거로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해주는 말 3마리 값으로 해주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 국정수행으로 보이는 일인 경우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소개를 하죠. 이것은 재판부 설명자료 8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익을 이 부분입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청이 사실은 공익목적의 국정수행 또는 정부 시책의 실현을 위한 협조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금 지원 요청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 이렇게 됩니다. 기업인이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장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앞부분에 정부 시책의 실현을 위한 협조 차원의 요청을 A라고 보고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자금 지원 요청을 B라고 봤을 때 법원은 A가 아니라 B인 것을 기업인이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수행의 모습을 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자금 지원의 요청이다. 그게 고작 말 3마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이것이 법원이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3차에 걸쳐서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의 면담, 그 중에서 제1차 면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러한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번 사건 2017 고압 194에서 법원 또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4년 9월 15일 대통령과 이재용의 단독면담, 제1차 면담에서 그 1차 면담을 한 이후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이 지원 행위에 계속 관여했다. 그러니까 2014년 9월 15일부터 그 이후로 계속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최초로 이 승마 지원 요구를 한 것은 1차 면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인지 직접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은 이번 이 사건은 말 3마리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통령이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대통령이 말 3마리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구를 받고 나서 그러면 삼성은 왜 비난을 받는가? 이 요구를 받고 나서 요구에 따라서 강요에 의해서 뺏겼다면 삼성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요구를 받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청탁을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을 하면 양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 금품을 공여한, 즉 말 3마리를 주었다. 이렇게 돼야 순리가 되겠죠. 법원이 밝히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대통령이 먼저 요구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 삼성이 청탁을 했다. 그래서 그 청탁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로 승낙하는 순간에 양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지금같이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대통령 사이에 이 대가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 하고 그 영역을 좁혀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3마리를 주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경영권 승계를 돕겠다 하는 합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합의를 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만났습니다. 1차 단독 면담이죠. 그런데 이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제일모직이 아직 상장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아직 청탁할 거리가 변변히 없습니다. 그렇겠죠. 양쪽을 다 봅시다. 그러면 삼성 측에서는 청탁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통령 측에서는
뇌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뇌물은 말 3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 3마리를 그 조건이 이런 것이었죠. 정부 시책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사익 추구로서의 그 금원 교부, 그러니까 말 3마리 값 내지는 말 3마리, 그리고 그것을 정승마 선수 혹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져 있던 것이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면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 첫 번째 면담에서 이 부회장 측에서 들은 이야기는 올림픽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정유라 선수가 메달을 따게 되죠. 그리고 그 메달이 바로 나중에 이화여대 입시에서 등장했던 그 메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정승마 선수를 지원하라고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정승마 선수 개인 혹은 최순실을 위해서 단지 사익 추구, 그들에게 이 돈 73억을 주는 것이 중요해서 라고 확정짓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구체적인 이름이 설령 나왔더라도 이것은 승마 지원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면담 때 승마 지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승마 지원이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합니다. 그것이 2015년 7월 25일입니다. 이때는 역시 재단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기회에 단독 면담을 하게 되죠. 특별히 이 부회장만을 불러서 한 면담이라고는 보면은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면담 때 물론 만났지만 그러면은 지금 1차 면담에서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 그는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뇌물 요구인지 승마 지원 요구인지는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이 부회장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죠. 왜냐하면 부정한 청탁을 할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상황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면담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죠.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 부회장 측에서 거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이 수락을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법원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는 보았고 2차 때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이 2차에서 법원이 법원의 설명자료 4쪽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때는 삼성 측의 최대 현안이 해결된 후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최대 현안이 해결되었으니까 그러한 때인 것이죠. 그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입니다. 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가 이미 열려서 국민연금 관련된 것인데 이때 찬성이 이미 결의된 상태였다. 찬성이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2차 단독 면담에서도 이 부회장 측은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법원이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특이하게도 이 2차 면담 때의 일을 피고인 이 부회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 지원이 미흡하다고 질책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볼 사항이 대단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2015년 7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협회 지원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말 3마리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줄곧 주장을 하고 있죠. 뇌물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때 지원이 미흡하다고 질책을 받은 것은 법원의 의사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째서 말 3마리를 사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어째서 정승마 선수 개인을 지원하지 않았느냐, 더 많이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질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검과 법원은 지금 이 사익이, 뇌물로 달라고 하는 사익이 정승마 선수 개인에 대한 지원, 금전적인 여러 가지 지원, 또 최순실에 대한 금전 공여, 결국은 말 3마리로 나중에 법원이 밝혔지만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동정범이라고 법원은 보고 있고 두 사람이 똑같은 범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때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나무란 것은 왜 정유라에게 왜 정승마 선수에게 지원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왜 원하는 그 사익을 주지 않았느냐, 왜 최순실에게 말 3마리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승마 선수는
2015년 6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6월이고 지금 2차 면담할 때가 7월 25일이니까 한 달, 잘해봤자 한 달 남짓의 기간이죠. 그렇다면 그때 정승마 선수를 이 부회장은 승마로 지원할 길이 없었습니다. 선수를 지원하는 것은 말을 그냥 사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사주면 말을 타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기량을 키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원인데 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던 그때는 직전에 그 출산을 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때 2차 면담 때에는 이 부회장이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정승마 선수가 임산부였고 아이를 출산했다는 이러한 개인 사정을 몰랐던 것인가? 그래야만 이 부회장에게 내 말을 우습게 하는 것이냐? 내가 정승마 선수를 지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만삭의 임산부는 말을 탈 수 없습니다. 게다가 6월 달에 출산을 한 그런 사람은 산후조리 기간이죠. 아직 7월이면은 7월 25일까지 하면은 그래서 역시 말을 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기간 임산부인 상태의 그 전 기간에 말을 타라고 말을 탈 수 있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이 부회장을 나무란 박근혜 대통령. 앞뒤가 대단히 좀 맞지 않죠. 그리고 이때 이 부회장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두 번째 독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쩔쩔맸다. 아주 당혹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봅시다. 그 정승마 선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심정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돈을 주고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회장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말을 태울 수 없었는데 쩔쩔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랬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뇌물 받을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뇌물을 못 줬는데 누가 더 큰 소리를 쳐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회장은 쩔쩔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부회장은 정승마 선수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바로 변론을 하면 됐을 텐데 그것을 못한 거 보면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대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만나는 것이죠. 다른 누가 있어서 짐짓 그런 척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앉아서 두 사람이 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죠. 법원의 설명이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원은 물론 특검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했겠지만 이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법원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이나 둘 다 출산을 안 해본 사람들이어서 혹시 만삭이어도 말을 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것은 모를 일이죠. 어쨌든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1차 독대 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그때도 날짜로 보면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나오죠. 이것은 다른 사건 법정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차 독대에서는 이 정승마 선수가 뇌물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받을 여건은 되었죠. 그러나 먼저 이야기했듯이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요구하고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다음에 승낙을 해야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2차 면담에서도 이 부회장은 청탁을 할 필요성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차는 더더구나 조금 이상한 것이 3차는 2016년 2월 15일에 3차 면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말 그러니까 총 3마리가 다 법원의 말에 의하면 최순실 소유로 넘어간 뒤입니다. 그러니까 3차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본 바로는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차 면담에서였다. 2차, 3차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정승마 선수를 개인적으로 아예 접촉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회장 쪽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이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다 나온 결과를 가지고 법원이 밝힌 내용을 갖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그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2차 면담 이후에 2015년 8월 26일에는 이것이 설명자료 11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하고 코아스포츠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때 앞으로 말을 사서 최순실에게 주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법원이 밝힙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부회장 측에서 말 3마리를 건넬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또 9월 30일에 이 부회장 측에서 KEB 하나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
이때도 말을 사서 최순실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법원이 밝힙니다. 설명자료 16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9월 30일까지만 없느냐? 그보다 좀 더 늦은 시간을 법원은 또 확인을 해줍니다. 이 부회장 측에서 독일에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러한 데 쓸 돈이다 하는 명목을 밝혀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리고 예금을 하게 되는데, 이 예금 거래 신고서에다가 왜 돈을 넣는지를 기록한 것, 즉 예치 사유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말 그리고 차량 구입 용도, 이것 역시 법원의 설명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에 쓰기 위해서 돈을 독일에 있는 하나은행에 예금을 한다. 그런데 법원이 밝힌 것은 이렇습니다. 예금 거래 신고 시점에 그때 진실하다면,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다른 데 쓰더라도 허위 신고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예금 거래 신고 일자는 2015년 10월 2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2015년 10월 2일에 삼성 측은, 즉 이 부회장 측은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쓸 돈을 독일에 있는 은행에 예금하겠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예금도 했고 법원이 이 부분은 진실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돈을 보낸 것은 정승마 선수 개인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렇다면 만일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생길 수 있느냐? 말 3마리도 아직 사지도 않았고 그 말 3마리를 사서 주겠다. 아주 빠르다 하더라도 2015년 10월 2일 이후가 되겠죠. 법원이 그때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2일까지는 아직 말을 사서 주겠다. 혹은 정승마 선수 개인에게 어떤 금원을 줌으로써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겠다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이 2015년 10월 21일에 그 구매 계약으로 말을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이 최순실의 말을 이 부회장 측에서 돈을 주고 샀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삼성 측에서 방금 봤던 그 삼성전자 승마단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되었겠죠. 소유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 11월 15일, 2015년 11월 15일에 최순실이 이 첫 번째 산 말, 이 말을 넘겨달라, 살시도를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15일 이전에는 소유권 넘겨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었겠군요. 그렇죠. 말계약을 10월 21일에 했고 11월 15일 이전에는 그렇다면 삼성전자 승마단 혹은 이 부회장 측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겨달라고 최순실이 요구한 것이 11월 15일이죠.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만일 말 3마리를 최순실에게 사서 주는 법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결국은 그것을 단지 돈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파악하기보다는 어쨌든 말 3마리를 사서 넘겨주는 것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말을 최순실이 사고 이 부회장 측에서 돈을 내면 훨씬 간단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에서 말을 사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계약서에 남고 그 다음에 소유관계를 등록하는 데 남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최순실에게 뇌물로 넘겨주었다고 한다면 넘겨주는 데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일단 누군가의 소유가 된 다음에 소유관계를 변경하게 되면 증거자료는 지천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자신이 말을 취득한 다음에 그것을 증거를 남기고 넘겨서 뇌물을 제공했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범인이 곳곳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고 사진을 남기고 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말을 넘긴 것일까 하는 부분도 특검과 법원에서는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인지 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법원은 2015년 11월 15일에 최순실이 말 한 필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그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시도를 넘겨줌으로써 뇌물을 건넨 것이죠. 뇌물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살시도가 최순실의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이죠. 이렇게 넘겨주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법원과 특검으로서는 시급히 이것을 밝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말 3마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청탁의 내용이죠. 말 3마리를 줄 테니 무엇인가를 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통령은 2014년 9월 15일에 말 3마리를 달라고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뇌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때의 표현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말 3마리를 요구해서 말 3마리를 주었다. 이렇게 해야 아기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 9월 15일에 대통령이 말 3마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 법원이
이 기업인으로서는 감히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대통령에게 밉상이 되면은 막연하게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말 3마리를 주었더라도 그것은 증례죄로서 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정도로 무서운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말 3마리를 가져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거의 1년이 아니죠. 1년이 넘는 것이죠. 2014년 9월 15일에 요구했는데 2015년 11월 15일에 겨우 말 1마리를 넘겨주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또 말로 표시하기 전에는 정승마 선수 개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회장은 정승마 선수를 위해서 2015년 11월 15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2015년 10월 2일에 돈을 보낸 것도 삼성전자 승마단을 위해서 보냈을 뿐이니까. 물론 정승마 선수는 그 선수 중에 한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마단을 위해서 보낸 것이지 특정 개인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다. 뇌물이라고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2014년 9월 15일에 말 3마리를 요구했다. 그런데 삼성은 계속 그 대통령한테 반대로 자기네들이 얻어올 것이 없어서 청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승낙을 해야 하는데 청탁을 해야 승낙을 합니다. 청탁을 계속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합의는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왜냐하면 삼성이 2015년 10월 2일까지 뇌물을 줄 의사가 없었다고 법원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줄 의사가 없었을 때 청탁은 하지 않습니다. 청탁은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바로 그때 뇌물을 줄 의사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은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 승낙을 했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그 일의 순서상 그렇게 될 수 없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결과가 되는 것일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2014년 9월 15일에 대통령이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요구가 뇌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승마 지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훨씬 더 우리가 납득하기 쉽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만일 대통령이 인천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인 바로 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부회장을 만나서 올림픽을 지원하고 승마 부문에 지원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령 그 속에 승마를 하는 정승마 선수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을 나무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7월 25일에 다시 만났더니 대통령이 어째서 승마협회 지원이 이렇게 미흡하냐고 나무랐다. 역시 가능하죠.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제대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 2차 면담 때에는 정승마 선수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라. 정승마 선수에게 뇌물을 줘라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문제로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삼성의 입장에서,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도 설령 2015년 10월 2일까지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든지 또 말 3마리를 사서 넘겨줄 의사가 없다든지 하더라도 승마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승마 지원용 돈을 독일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으로서 승마를 지원하는 일들을 돕기로 하고 구상을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해 왔을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지금 전혀 밝히지 않고 오직 뇌물이 될 수 있는 부분만을 찾아서 꺼내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발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설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원의 판단을 법원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말 3마리를 뇌물로 주었다 하는 것은 그것이 뇌물이라는 것은 다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일단 2015년 10월 2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요구를 받았어야만 이 수뢰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과 법원은 2015년 10월 2일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말 3마리 구체적으로 이 뇌물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2016년 1월 27일에 다시 비타나와 라우싱이라는 말 2마리를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법원은 인정을 했는데 현재 승마 지원이라고 하는 말 3마리 총 73억 원에 대한 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증명이 없습니다. 증명 없이 그냥 상황을 가지고 인정을 했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과정을 법원 자신의 그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법원이 주장한 셈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 부회장과
또 박근혜 대통령 측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았다.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고 그러한 요구형 수뢰죄다 하는 부분은 정황상 일단 성립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묵시적이라고 해서 속마음으로 있었겠지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형사재판은 형사재판에서의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가 지게 되죠. 그런데 검사가 입증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해서 판사와 검사가 이심전심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재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명백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단 오늘은 합리적인 의심을 상당히 여러 곳에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